작년부터 올해까지 대세 상승을 끌고 있는 것은 플랫폼과 전기차와 2차전지란 말이죠. 근데 2차전지는 이제 주말 금요일날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플랫폼과 전기차는 상당히 힘찬 모습 보였다. 그래서 한수 앞선 전략으로 내일장을 전망합니다. 시장 한수의 인천여우 각주민입니다. 지난주 드디어 시장이 좀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뉴욕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요. 계속 하락하다가 드디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살짝 좀 안심이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술적 모습은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반등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 좀 기대 가지고 되지 않을까? 11월달엔 강분절이 있고 또 우리 그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하는 그 쇼핑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드디어 소비의 계절이 돌아오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10월달만 슬기롭게 잘 넘기면은 아마 또 여러 기대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가 어떤 전망하라고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그동안에 참,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좀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모습은, 꽤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 달 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또, 이번 주, 월화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우리나라 월화수 3일 동안 뭐 평균 한 50포인트씩 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2950까지도 깨는 모습이라서 걱정된다. 정말 걱정된다. 2950은 올해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거기 깨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걱정들 많이 했었는데 주말 되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극적 반등이 나타나고 또 주도주가 좀 부각되는 이런 모습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전략은 일단 자동차 좀 주목하자. 또 플랫폼 주목하자. 한마디로 카카오하고 현대차를 좀 사보자.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뉴욕에서 이제 여러 걱정들이 있었죠. 부채 한도 문제, 인플레 문제, 금리 문제 이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또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게다가 중국의 흥덕으로 문제도 있었죠. 그것도 중국 국경전을 넘기면서 하나씩 좀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하나씩 해결되는 모습이다. 괜찮네. 이제 뭔가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다우지수 차트 모습 보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최근 주말 3일 동안에 계속 양봉입니다. 모습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34,000에서 다우가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고 또 S&P 500도 모양 나쁘지 않습니다. S&P 500도 120일 라인 지지 만들고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반등이다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거 있죠. 나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200에서 지지라인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기 추세 라인이 좀 하락으로 기울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러나 분위기는 한결 좋아지고 있다. 시장 분위기. 그래서 인플레 문제도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또 금리도 사실 실세금리 뭐 또 앞으로의 금리의 예상치 이런 것은 참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시장에서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5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5%에서 1.4에서 1.5까지 왔는데 지난 3월달처럼 1.7까지 가는 단기금리에 폭등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인플레니 금리니 말은 많지만 아직은 뭐 그리 크게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 중국의 헝다그룹 얘기도 많이 얘기 나왔는데 결국 중국 내부의 문제로 중국 내부의 건설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어떤 조정 과정 뭐 이런 거 또 뭐 그런 이제 흐름으로 보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 또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호재이기도 하고 악재이기도 하죠. 국제유가가 지금 이제 80달러 근처까지 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 8월달 이후에 유가가 힘차게 올라갑니다.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에 대한 걱정도 만들고, 한편으로 유가가 상승하니까 뭐 나쁜 면이 있지만 항상 좋은 면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 이슈는 말입니다. 양방향이에요. 나쁜 면이 있으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뭐 경제 소비의 어떤 기대감, 팬데믹의 마무리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을 반영한다라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유가가 올라가는 게 또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는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지금 80달러 근처까지 왔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유가 상승이 중진국들, 자원이 많은 중진국들, 그러니까 뭐 중동의 산유국들, 또 뭐 우리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이 베네수엘라도 기름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이런 어떤 원자재가 많은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효과 같은 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이런 모양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상승도 뭔가 또 경제의 회복과 관련돼서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환율 걱정도 많이 나왔는데, 환율도 지금 뭐 계속 올라왔어요. 지난 9월달 이후에 쭉 올라와가지고 1190원대까지 와 있습니다. 곧 1200원대가 돌파될 듯한 모습 같은데, 제가 볼 때 1200원을 돌파하지는 않을 것 같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원달러 환율 왜 올라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뭐 그것이다. 뭐냐면은 국내 투자가들이 너무 미국 주식을 많이 사. 국내 투자가들이 이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유럽도 사고, 일본도 사고, 중국도 사고, 하여튼 국내 투자가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 너무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뭐 외국인의 주식, 한국 주식 매도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매수, 이것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환율 상승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환율 상승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수출 잘 되니까, 수출 잘 되는 게 나쁜 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환율의 상승도 그렇게 나쁜 뉴스는 같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모아서 볼 때에, 일단 뉴욕의 S&P 500 지수 보여졌지만 다우 지수 모양이 나쁘질 않아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 지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오픈을 했는데, 뉴욕의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을 본다면 사실 중국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마감됐습니다. 물론 음봉이긴 합니다만 올라서 마감됐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일단 주말 이틀 동안 반등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9월달 10월달 조정은 마무리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금리 관련된 이슈들, 또 흥다그룹 관련된 이슈들, 인플레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그런 악재들이 일단 한 1단계 마감이 되면서, 악재가 약화되면서 이제는 팬데믹의 종료, 리오프닝 관련된 경제 재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위치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로 볼 때에 10월 달의 증시는 11월, 12월이 좀 좋아질 것 같고, 10월 달은 가도 기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기간.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차트 모양이 20일 라인이 꺾여지고 60일 라인도 꺾여지고 120일도 꺾여졌어요. 그래서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에요, 현재. 그리고 제가 뭐 늘 강조했던 1950도 깼잖아요. 물론 이제 주말에 1950을 위에서 마감됐지만 1950도 일단 한번 깼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 여기서 반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덕지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일단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고, 또 등락률이 좀 개선되고 있어요. 등락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의 중요한 부분인데, 등락률도 목요일 날은 등락률 아주 좋았고요. 뭐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1000%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주말에 금요일 날도 등락률이 107%,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뭐 120% 정도 해서, 일단 등락률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상승 종목의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락보다.
그 얘기는 심리가 해석되고 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장세의 특징은 말입니다. 만약 시장이 추세적 하락으로 가려면 버블의 붕괴라든가 경제가 좀 나빠지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버블 붕괴는 아닌 것 같고 경제도 그렇게 나빠지는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일단 시장의 흐름은 일단 이제 적어도 11월달, 12월달 바라보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으로 가정이 되고 더 중요한 게 대장주의 출현입니다. 대장주 특히 이제 자동차, 전기차의 출현, 전기차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또 플랫폼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주말에는 이제 LG화학과 삼성에서 시작했던 2차전지도 좀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위 그 4차 산업혁명의 대장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4차 산업의 대장주가 살아나는 모습, 현대차나 카카오가 살아나는 모습, 또 LG화학도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경기 민감주, 가치주의 모멘텀은 뭐 좋죠, 뭐 좋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인 건 알아. 그런데 강력한 성장 모멘텀은 안 됩니다.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은 아니야. 뭐 그쵸, 조선주, 가치주죠. 은행주, 정말 돈 많이 버는 가치주입니다. 건설주, 맞아, 좋아, 가치주야. 그래서 은행, 증권, 건설, 보험 이런 것들, 게다가 뭐 해운주들, 뭐 화학주들, 케미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예요. 가치주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장은 그래, 가치주의 키맞추기야 이렇게 얘기하지, 가치주가 대세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역시 시장의 대세 상승을 가려면 성장주가 대장이 돼야 돼.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세 상승을 끌고 있는 것은 플랫폼과 전기차와 2차전지란 말이죠. 근데 2차전지는 이제 주말 금요일날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플랫폼과 전기차는 상당히 힘찬 모습 보였다. 그래서 이번 주 10월 이제 12일부터입니까?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 주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11월달, 12월달에 대세 급등장을 바라보면서 성장주의 대표 종목 플랫폼과 전기차하고 2차전지를 매수하자, 이런 이제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먼저 플랫폼 보게 되면요. 자, 플랫폼. 일단 뉴욕 증시에서 플랫폼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아요. 별로 안 좋았던 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건데, 페이스북은 주가가 빠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어요. 또 내부 고발자 얘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플랫폼이 그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미성년자에 대한 차단을 하지 못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 컨텐츠를 갖다가 마구 내보냈다. 요걸로 이제 또 내부 고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가가 큰 하락을 만들었는데, 페이스북을 제외하면 알파벳 괜찮아요. 좀 빠졌지만 뭐 크게 알파벳 괜찮았고, 또 애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존닷컴 나쁘지 않죠. 주가는 이미 그전에 좀 조정받았고 이번에 큰 조정은 없었다는 거죠. 아마존 그렇고, 그렇습니다. AMD도 나쁘지 않았고, 우리 소위 대표 선수들 괜찮았어요. 넷플릭스도 최근 들어서 오징어 때문에 올라왔다 그러는데, 오징어 때문에 올라온 측면도 있고, 어쨌든 넷플릭스도 보면은 이렇게 수렴을 해서 차트가 참 특별하죠. 저렇게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수렴해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위로 올랐다. 이 대표 성장주인데 위로 올라갔다. 모양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 보니까 뉴욕에서 플랫폼 대표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보니까 우리나라 플랫폼 주식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 같아요. 자, 카카오. 지난 주말에 좀 모양이 좀 좋아지고 있죠. 수목금 금요일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수목금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21이평선에서 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카카오 수급도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안 해줘서 그렇지 그 기관들은 매수가 좋아요. 기관들 보시면은 여기 좀 크게 볼까요? 보시면 나쁘지 않아. 지난 목요일날 기관이 60만주 샀고 그 전엔 14만주, 주말에는 조금 3만주 사가지고 어쨌든 3일 동안 매수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 매수가 나오면서
이틀 동안 올라가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좀 빠지긴 했지만 모양 좋죠. 이렇게 흐름들이 좋다는 거죠. 일단 플랫폼의 대표 선수 카카오가 1.8, 5.75%까지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조금 빠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반등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네이버가 드디어 반등의 선두에 서는 거 아니야? 네이버도 이제 주말에 좀 빠지긴 했지만 네이버의 흐름도 좋습니다. 20일까지 갭상승했다가 빠진 건데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기대치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네이버는 좀 많이 사는데요. 지금 이제 주말에도 2만주, 목요일날 2만주, 수요일날 18,000주, 18,000, 2만, 23,000. 가면 갈수록 좀 매수가 좀 강해지고 있고, 또, 우리 기관들도, 금요일날은 팔았지만 13만주, 2만, 3만, 상당히 좀 많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의 대표 선수들, 카카오, 네이버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카페14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또, 우리 코리아 센터, 이런 것도 좋죠. 바닥에 있으니까. 그 외에 지어소프트라든가 아프리카 TV라든가 더존비지온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보시면 하다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플랫폼. 이번 주에 우리가 기대 만땅 플랫폼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강력한 악재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강력한 악재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는 거였어. 차량용 반도체.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 그랬는데 모건 스탠리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 개선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말레이시아가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슬슬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현대위아가 10%나 올라오고 현대차가 3%대 올랐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금요일 날도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다 괜찮았어요. 금요일 날도. 그래서 이게 심상치가 않다. 드디어 자동차 바닥 찍었나? 그죠? 현대차, 기아가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 차트 한번 볼게요. 현대차입니다. 지난주, 이게 뭡니까? 지난주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화, 수, 목, 금. 여태까지 이렇게 연속 4일 정도 올라오는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현대차가 연 4일째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20일선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대바닥 찍은 건가? 차량용 반도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가? 현대차. 기아도 모양 좋아요. 기아. 그동안 그렇게 속색이었는데 기아도 보시면 이게 차트가 보세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강하게 올라왔죠. 또 수급도 좀 좋아질 기미 보여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목금 이틀 동안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위아도 목금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죠. 자, 수목금 이렇게 쭉 보면은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위아는 이미 20일까지 팍 돌파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모양 좋습니다. 20일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60일만 돌파하면 돼. 현대위아도 좋고, 현대오토도 좋아요. 현대오토. 현대위아는 전기차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현대오토웨버는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현대오토웨버도 좋아요. 그죠? 현대오토웨버하고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의 수급도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전기차가 이제 하락에 대단한 막을 내리고 상승이 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만도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만도도 그동안에 참 속아픈 종목이었죠. 저 회사가 분명히 자율주행차 최대 수혜주인데 저렇게 못 올라갈까 했는데 지난 목금 이틀 동안 힘찬 상승을 보입니다. 만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만도가 정말 물만두 만들어 먹고 싶었던 만두가 진짜 안 올라오면 물만두 해 먹을까 했더니만 물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13만주 33만주 기간 매수에 힘입어서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좀 풀릴 조짐이다 라는 그런 재료에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뭐 4분기에 실적 엄청 좋아진다 그래요. GM에 대해서 또 어디서 또 뭐 GM이 2025년까지 뭐 매출이 2배가 될 것이다 이런 또 추측도 나오면서 GM에 대한 어떤 또 기대감도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GM 포드 차트 한번 봐볼까요? 뉴욕 증시에서 이제 자동차주들 볼게요 한번. 테슬라 주가는 꾸준히 올랐죠. 지난 6월달 이후로 쭉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꾸준하게 올라왔어. 그때 550달러에서 테슬라입니다. 8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뭐 800에서 550달러면 지금 뭐 넉 달 동안에 올라왔는데 얼마나 올라가 봐볼까요? 무려 45%가 올라왔어. 테슬라 비싸다는 얘기 많았고 테슬라는 무조건 폭락한다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꾸역꾸역 하면서 테슬라가 저점 6월달 5월달 저점에서 무려 45%가 올랐어. 45%. 야, 그게 테슬라입니다. 793달러네요 이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아까 차량용 반도체 얘기했는데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가 풀린다는 얘기 때문에 포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포드가 12달러 바닥 치고 쭉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최근에서도 14달러에서 바닥 잡고 또 올라오죠. 포드가 올라와. 다음에 GM, 제너럴 모터스 올라옵니다. 뭐 어느 또 증거사 리포트 보니까 제너럴 모터스가 앞으로 2025년까지 매출이 더블이 될 거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GM 볼트의 전기차가 이제 정말 테슬라를 따라잡을 거야. 따라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자동차가 바닥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국도 이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보자고요. 첫 번째가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두 번째가 전기차, 현대차나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만도, 현대위아, 현대오토요 같은 이런 종목들. 거기다 이제 LG전자는 좀 아직까지 하락인데 LG전자도 좀 보고요. 그렇게 이제 보자. 그게 이제 양대축이고 2차전지 셀 종목은 아직은 약간 미심쩍어. LG화학이 3% 올랐는데 약간 아직은 미심쩍죠. LG화학 반등 나온 건가? 바닥은 잡은 건가?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의 모습이야. 70만원대 바닥 잡고 지금 76만원까지 올라왔는데 기술적 모습은 바닥 잡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85만원 돌파해야 됩니다. 이 장대음봉 돌파해야 돼. 요거 돌파해야 이제 LG화학이 명실상부한 바닥 따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요것도 이제 바닥 다지는 모습 같긴 해요. 한 2개월 가까이 좀 조정받다가 바닥 다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2차전지의 소부장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세일 종목들 삼성 SDI하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바닥 잡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플랫폼과 전기차, 카카오하고 현대차를 주력으로 하고 나머지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 대표주들을 조금 관심있게 보자.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중소형주 강조드렸잖아요. 중소형주에서 2차전지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또 우리 그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여행주, 또 카지노주들, 항공주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고 특히 또 이제 대북주도 말씀 많이 드렸죠. 대북주. 근데 지난주까지는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조금 컬러가 바뀌어서 이제 대형주 간다. 대형주 중에서 특히 플랫폼과 전기차가 갈 것 같다. 그런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이제 전기차 가게 되면 그 부품주 많잖아요. 부품주. 그건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 부품주 뭐가 있다. 뭐 3기라든가 이게 있다는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유튜브 자주 보시면 인천역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유튜브 보시면 제가 쭉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매일 밤 8시 유튜브 방송하고요. 월, 화, 수, 목까지 합니다.
매일 아침 8시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유튜브하고 와우넷 방송을 합니다. 와우넷과 유튜브 방송 두 가지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8시에 와우넷에서 와우넷이나 유튜브 들어오시면 돼요. 매일 아침 8시에 시향방송 월화수목금 그리고 이제 주말 밤에는 제가 금요일 밤에 안 합니다. 월화수목 해가지고 밤 8시 유튜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같은 데 제가 이제 특집 주말 특집 만들어서 올리니까 그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특집 유튜브 방송 제가 내일도 아마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매일매일 올리니까 그 참조해 가지고 시장의 중심 잡으시고 또 대장주 중심 잡으면서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